박대기 기자 나오세요. 부동산 날씨를 전해드리는 박대기 기자. 부동산 날씨를 전해드리는 박대기 기자입니다. 최근 부동산 날씨는 보시는 바와 같이 비가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날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은 강한 금리 저기압의 영향으로 산발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구름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맑은 날씨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 강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같은 경우는 햇빛이 드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인천, 세종,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같은 경우는 강한 저기압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장마 전선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북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오호츠크해 미분양 기단이 적도전선에서 불어오는 강한 금리 태풍이 북상을 한다면 장마 전선의 영향은 전국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부자의 길에 동행하는 바른길 부동산입니다. 최근 들어서 일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동산, 주택 가격은 향후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요건 어떨까요? 과거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내렸을 때 변수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Go go go! 이 자료는 국토연구원 부동산 시장 연구센터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국내 주택가격 지수 추이가 나왔는데요. 기한은 1986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지금은 2022년이니까 2년 전 데이터까지 취합을 했다. 그래서 역대 정권별로 아주 친절하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까지 요게 바로 이제 정권 그 기간을 나타내는 거고요. 파란색은 전국의 전체 주택, 그 다음에 초록색은 서울의 전체 주택, 빨간색은 전국의 아파트 가격, 그리고 노란색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입니다. 86년도부터 2020년까지 우상향을 꾸준히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면 약간의 다른 점을 느끼죠. 뭐냐, 일단 첫 번째로 전국의 주택 가격이랑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좀 차이가 났었습니다. 과거에 80년대, 90년대에는 전국의 전체 주택 가격이 월등하게 높았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낮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권까지 쭉쭉쭉쭉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서울의 아파트 노란색 쭉 따라가다 보면 문재인 정권 때는 1등 가장 높았죠. 상대적으로 전국의 전체 주택 가격은 이렇게 낮게 파란색이죠. 이렇게 낮게 형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전체 주택 가격은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급하진 않지만 서울의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급하게 올라갔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80년대에는 뭐라 그랬죠? 닭장이다.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런 인식의 변화 아니면 편의 시설의 증가, 아파트 공법의 발달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가격을 형성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뚫어지게 쳐다보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주택 가격이 하향했던 시기가 있죠. 노태우 정권 때 1989년도부터 90년대 초, 김영삼 정권 때 97년, 98년. 요건 뭔지 알죠? IMF. 그래서 이때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김대중 정권 2003년도에 약간 떨어졌죠. 이건 뭐죠? 카드 대란이라고 하죠. 카드를 누구나 5개씩 만들고 카드 만들면 5만 원씩 줘요. 이런 카드 대란 때도 떨어졌다.
떨어졌다. 그리고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쭉 떨어졌는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했던 걸 알 수 있지만 서울의 노란색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 서울에 아파트를 샀었으면 이때가 어떠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98년도에는 IMF 때문에 떨어졌고 2003년도에는 카드 대란, 2008년도에는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조정이 있었다. 자, 그렇다면 이때는 왜 떨어졌을까요? 무태우 정권 말기에는 뭐가 있었죠? 짜잔! 자, 그때 당시에는 1기 신도시가 있었다. 89년도 4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겁나 빠르게 92년 말에 입주를 완료해. 자, 2기, 3기 신도시 10년 넘게 걸리는 그런 신도시지만 자, 1기 신도시는 엄청 빨라요. 3년 만에 입주를 완료했다. 자, 대략적으로 빠르면 3년 만에 입주를 완료했다. 물량 폭탄이 이때 떨어졌던 거죠.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약간 소폭 하락, 그 다음에 유지됐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 정권을 살펴봤을 때 주택 가격이 하락했던 시기는 몇 번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언제였죠? 단기간에 엄청난 물량의 아파트를 엄청 공급했을 때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 자, 그리고 국내적인 악재, 자, IMF나 카드 대란 때도 주택 가격은 하락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국외적인 악재, 2008년도에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 때 집값이 조정을 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와 주택가격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지? 자, 전국과 서울 지역을 따로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는 전반적으로 역대 정권에 들어서도 쭉쭉쭉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 자, 그러다가 0.5%를 꾸준히 유지를 하다가 2021년도부터 쭉쭉쭉 올리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2.25%다. 자, 여기서 보자면 한 요 정도의 금리 수준밖에 안 된다. 과거의 금리 수준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번 보자면 금리가 높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를 하다가 금리가 떨어졌을 때를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상승했다. 역의 관계를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은 어떨까요? 자, 똑같죠. 서울도 또한 이 노란색도 금리와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서울의 전체 주택 가격보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낮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역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변수 유동성과 주택 가격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유동성, 이제 통화량이라고 하죠. 자, 그거를 이제 M2라고 하는데 주택 가격과 정의 관계를 보인다. 유동성이 많아질수록 주택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서울 지역도 똑같죠.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택 가격은 올랐다. 자, 세 번째로는 자, 대출과 주택 가격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7년도부터 최근까지의 자료를 한번 살펴보자면 자, 담보대출은 꾸준하게 높아져 가고요. 이에 따라서 주택 가격도 높아졌다. 자, 이 말인즉슨 과거에 비해서 집을 살 때 대출 에버리지를 활용해서 사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라고 할 수 있죠. 기존에 비해서 대출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금리가 높아질수록 힘들어지는구나. 왜냐하면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출은 금리와 상관관계에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이따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에 비해서 서울 좀 더 이제 급격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전국은 그나마 이렇게 완만한데 서울은 좀 더 영끌을 했다. 라는 느낌이죠. 자, 다음으로는 주택가격 지수와 GDP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GDP는 실질과 명목으로 나눠서요.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총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GDP가 높아질수록 주택 가격은 상승했구나. 자,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물론 노무현 이명박 정권 때 급격히 상승하다가 또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GDP 이 밴드 안에 대체적으로 수렴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택지 공급 실적을 나타내는데요. 전국 택지 공급 실적 은 이명박 정권 후반기부터 그렇게 많지 않았다. 서울 지역은 아주 거의 미비한 수준의 택지 공급을 했다. 공급이 적다. 가격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주택 가격은 우리나라만 올랐을까? 자, 그건 아니죠.
자, 외국도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은 빨간색 쭉 이렇게 올랐다면 캐나다는 자, 우리랑 비슷하게 가다가 2013년도부터 역전해서 더 높게 올라갔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죠. 초록색은 쭉쭉쭉 가다가 한 번에 쭉 꺾였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자, 리먼 브라더스 2008년도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래가지고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전고점을 뚫고 지금 상승하는 거 알 수 있고요. 독일은 한동안 원만하게 가다가 최근 들어서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쭉쭉쭉 올랐다. 자, 그리고 프랑스도 2008년도 때 한번 떨어졌다가 전고점을 회복하고 다시 쭉 상승하는 거 볼 수 있는데, 자, 여기랑 완전 다르게 가는데 바로 일본은 급격한 상승은 언제 했었냐? 1988년 90년대 초반에 쭉 올라가다가 한 번에 쭉 꼬꾸라져서 그 전고점을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뭐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이 일본의 주택 가격은 저점에서 지지부진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금리를 빼놓을 수 없겠죠. 지속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상승하는데 이 금리와 주택가격의 상관관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집값 80%까지 대출을 받는다. 오, 엄청난 혜택이 나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요즘에 금리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뭐 주택담보대출이 뭐 6% 7%도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금리 무서워서 요거 선뜻하기 힘들죠. 자, 그래서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주택 가격에 대한 금리의 시간 가변적인 영향 연구를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해 주셨습니다. 자, 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국의 주택가격 변동률을 한번 보자. 19년도, 20년도, 21년도를 살펴봤는데요. 한국, 우리나라만 상승을 했던 게 아니다.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영국, 호주, 유로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 지역의 아파트만 놓고 봤을 때도 저희 나라도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이에 동반하는 월세 가격도 올랐다. 월세 등등 올랐다. 물가가 올랐다. 자,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보자면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전 세계가 꾸준하게 높아졌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죠. 우리나라도 올리고 전 세계적으로 올렸죠. 자, 요거는 2018년도부터 22년까지의 기준 금리 추이인데요. 자, 미국, 캐나다는 지금보다 더 올렸고요. 한국도 22년 대비 2.25%까지 올랐죠.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덴마크 같은 경우는 자,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99년도부터 22년까지 기준 금리를 보자면 꾸준하게 하락했었는데, 자, 여기 보이는 이 회색 음영은 기준 금리를 인상했던 시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거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하얀색은 기준 금리 인하 때 구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요거를 매매 가격 연 변동률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본다면 요 회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시기였죠. 그거랑 매매 가격의 연 변동률을 보자면 기준금리가 인상할 때는 떨어지고, 자, 인상할 때는 떨어지고, 기준금리 인상할 때는 급격하게 오르다가 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자, 인상할 때는 오르다가 떨어지고, 자, 인상할 때는 떨어지고, 인상할 때는 떨어지고. 결론은 연구원이 이렇게 썼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도, 자, 요때 이후에는 금리를 인상하면 바로 적용이 돼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1년에서 1년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보인다라는 얘기죠. 2008년도 이후에 금리를 인상하면 주택 가격이 단번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1년에서 1년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서 떨어지더라. 1년에서 1년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서 떨어지더라. 여기도 똑같이 약간의 시차, 딜레이를 두고 떨어지더라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금리는 언제까지 올릴 것이냐? 금리 인상의 기조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에 수렴할 때까지, 자,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결론적으로 금리는 주택 가격과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 인하는 초기부터 빠르게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
하락시키는 반면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딜레이 시차를 두고서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더불어 특히 2020년부터 21년 주택가격 상승 시기는 금리 충격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가장 강해진 시기로 분석이 됐다. 자, 왜냐면요, 과거에 비해 주택 매입 시 대출 의존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인상이 된다면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침체기 또는 하락기에 접어들 수가 있다라는 게 이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